여러분, 아침 공복 혈당이 140이 넘고 식후엔 200을 훌쩍 넘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자고 하고 가족들은 걱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죠. 그런데도 혈당은 잡히지 않고 점점 손끝은 저릿하고 시야가 흐릿해지며 발바닥의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날이 늘어난다면요. 바로 당뇨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초의 놀라운 효능 9가지, 그중 첫 번째 혈당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안한 노후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마당 채널입니다. 여기는 5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지혜의 쉼터입니다. 당뇨는 조용히 오지만 강하게 흔듭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넘기다 보면 어느새 당화 혈색소는 기준치를 넘어 있고 약을 한 알에서 두 알, 세 알로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식초가 이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를 포함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식사 2분 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 마시게 한 결과 식후 혈당 상승률이 무려 30% 가까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약을 추가로 복용한 것도 식단을 대폭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초 2스푼이었을 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해주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늘 130, 식후에는 220을 넘나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당뇨약도 두 종류나 복용하고 있었지만 수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권한 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내원한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아침 공복 혈당이 110대로 내려갔어요. 약도 줄일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희망.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섭취해야 하고 공복보다는 식사 직전 혹은 식후 섭취가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 섭취 시 저혈당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고 노후의 건강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식초 2스푼 하루에 단 몇 초의 시간 투자로도 건강은 여러분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물만 마셔도 살찌는 기분이에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운동은 힘들고 식사량을 줄이자니 기운이 없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단 하루 한 스푼의 식초가 이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임상 실험 결과는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증명해 줍니다. 체형이 비슷한 성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는 매일 사과 식초 15ml, 즉 한 스푼 정도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실험은 12주 동안 진행됐고 그 결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복부 지방이 평균 1.5kg 감소, BMI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식초에는 체중 감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조절합니다. 덕분에 몸은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빠르게 감지해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식초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조율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9세이신 여성분으로 밥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라며 절망하던 분이셨죠. 그분께 저는 단 하나,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허리둘레가 3cm나 줄었어요.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기적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적절한 조율만 주어지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운동이나 무리한 식단 조절보다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부담 없는 습관 하나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에도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내장 지방은 혈관 건강, 당뇨,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존재인데요. 이런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바지가 헐렁해지는 걸 넘어 노후 질병의 씨앗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식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 스푼이 우리 몸속 대사 시스템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고 체내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바로 마시는 건 피하셔야 하고요. 따뜻한 물에 타서 식사 10분 전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한 스푼 꾸준한 습관이 결국 노년의 체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고통?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새벽마다 눈이 번쩍 떠지는 불면증의 늪,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모금 식초와 수면의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시계만 봐요. 1시, 2시, 3시 도대체 언제 잠드는 거죠?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피곤해서 누웠는데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다리는 괜히 간질간질,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리고는 새벽 4시에 눈 뜨고 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만지게 됩니다. 노년기의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수준이 아닙니다. 기억력 저하, 우울감, 혈압 불안정, 심장 건강까지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식초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국립수면재단 SF 보고서와 일부 임상 자료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수면 전에 한 스푼 정도 섭취하는 것이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혈당의 안정화와 근육의 이완 효과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게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식초를 저녁에 따뜻한 물에 희석해 마시면 자기 전 혈당의 급격한 낙폭을 완화해주고 간이 글리코겐을 안정적으로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즉,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아주는 조절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초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작용도 한다는 겁니다. 아세트산이 체내에 들어가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동시에 마그네슘 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두 미네랄은 불면증과 긴장 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 제가 상담드린 한 70대 남성분은 밤마다 2-3번은 꼭 깨고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잠자기 30분 전에 마셔보시라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엔 식초를 밤에요? 속 안 쓰릴까요? 라며 의아해 하셨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선생님, 저 요즘 알람 울리기 전까지 자요. 진짜로요? 이처럼 식초는 그 자체로는 약도 아니고 수면 유도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던 신체 리듬을 조율해주는 조용한 조력자 역할을 해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건 강한 약이 아니라 내 몸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과 균형입니다. 물론 위장이 약하신 분은 공복보다는 저녁 식사 1시간 후 배가 어느 정도 편해졌을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의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밤도 또 뒤척일 생각에 걱정되신다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차가운 침묵과 싸우지 마시고 그 전에 식초 한 스푼으로 몸속 시계를 조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제는 더욱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식사만 하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까? 소화력 향상과 위장 보호, 식초의 놀라운 역할로 이어집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멈추지 않아요. 가스가 차서 밤새 뒤척이고 외출도 꺼려져요. 소화가 안 돼서 매 끼니가 두려워요. 혹시 지금 이 말들 중 하나라도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 기능 저하, 장 무기력증, 대장 질환, 심지어 위식도 역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위장이 약해졌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한 스푼, 식초 한 방울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고 답답한 느낌이 오래가는 경험. 이런 증상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위산을 덜 만들어냅니다. 소화효소의 작용도 둔해지죠. 그 결과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고 잘게 분해되지 않은 채 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잦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위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결국 약을 달고 사는 삶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이때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위산의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게으른 위장에게 자극을 줘서 다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도와주고 장으로 빠르게 내려가게 유도합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복합 영양소를 더 잘 분해할 수 있도록 소화효소의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이 말은 곧 음식의 체류 시간은 줄이고 에너지 흡수는 늘린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 환자 중 66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항상 속이 꽉 찬 것 같고 식후에는 방귀가 너무 자주 나와서 외출을 꺼릴 정도였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상 식후 소화제를 챙기는 게 일상이었죠.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 그리고 날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환한 얼굴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소화제 안 먹어도 속이 편해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불편함과 민망함이 얼마나 컸을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듯 작은 습관의 변화는 일상의 질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소화가 잘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밝아지며 외출이나 사회 활동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결국 노년의 삶 전체가 달라지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식초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전체적인 소화 시스템을 되살리는 강력한 촉진제입니다. 위장을 깨우고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노년기의 식사를 즐거움으로 되돌려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면역력이 약하다는 건 마치 갑옷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독감, 폐렴, 대상포진, 심지어 단순 감기까지. 나이 들수록 몸이 한번 감기에 걸리면 낫는데 보름씩 걸린다며 한숨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몸속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열심히 싸우는 존재가 바로 면역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 나이가 들수록 활동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노화라는 이름의 자연스러운 쇠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태어날 때 받은 상태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로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식초는 그 식생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와 일본의 나고야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 성분이 우리 몸속의 백혈구 활성도를 높이고 세포 간 면역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면역 시스템 전체의 통신망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익 박사님도 실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기 자주 걸리던 분이 있었어요. 1년에 4번은 병원 오셨는데 제가 사과 식초를 하루에 한 번씩 섭취하도록 바꿔드리고 6개월이 지나자 그해 겨울엔 단 한 번도 병원에 안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는 우리 몸의 pH 밸런스를 조절해 면역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나쁜 균은 줄고 좋은 균이 늘어나니 면역의 70%를 차지하는 장 건강까지도 함께 개선됩니다. 또한 식초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미량의 비타민C, 마그네슘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단순히 조미료일까요? 아닙니다. 자연에서 온 가장 강력한 방패죠. 현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 한 분이 매년 겨울마다 기관지염이 꼭 걸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는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2개월 뒤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 겨울엔 기침이 안 나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혹시라도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반드시 따뜻한 물에 희석해 드시고 식사 도중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대로 공복에 식초 원액을 마시지 마세요.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작지만 꾸준하게 드셔보세요. 그 습관이 우리 몸의 면역군단에게 매일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건 단지 병에 안 걸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염증, 미세한 통증, 잦은 피로감, 회복력 저하까지도 함께 개선됩니다. 매일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한 스푼을 믿어보세요. 우리의 면역력은 나이가 드는 순간부터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밤중에 가슴이 두근거려 눈을 뜨셨던 적 있으신가요? 침대맡의 혈압계를 들여다보며 혹시 수치가 또 오른 건 아닌지 걱정했던 그 새벽. 그게 바로 고혈압이 주는 은근한 공포입니다. 무섭게 조용하지만 분명히 건강을 갉아먹는 침묵 속의 암살자와 같은 존재죠.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고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수치, 계속되는 두통과 뒷목 뻣뻣함, 그리고 갑작스런 심장 통증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노후마당 채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혈압 문제를 식초 한 숟가락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초가 혈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일본에서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인위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한 쥐들에게 6주간 식초를 희석해 먹였고 실험 후 이 쥐들의 혈압은 평균보다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벽의 긴장을 풀어주며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쉽게 말해 혈압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체내 염분을 자연스럽게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혈관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는 물이 잘 흐르는 고무호수처럼 탄탄하고 유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염분이 쌓이면 이 호스는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막히기 시작하죠. 결국 혈압은 높아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식초는 바로 이 굳어버린 혈관을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면 혈관의 탄력이 살아나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안전한 혈압 조절의 시작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75세의 남성분이셨는데 항상 혈압이 150을 넘는 상태였고 2가지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언제나 긴장 속에 혈압계를 들여다보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유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 식사와 함께 사과 식초를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시큼한 건 못 먹겠다고 고개를 저으셨지만 꿀 한 방울 섞어드리면 생각보다 마시기 쉽습니다 하고 조언드렸습니다.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37에서 144 사이로 내려갔고 담당 주치의와 상해 후
복용하던 혈압약 중 하나를 끊게 되었습니다. 약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지만 몸의 자연 조절 기능을 살려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물론 이 식초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 12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식사 중간에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복에는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치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혈압이라는 녀석은 단지 약만으로는 완전히 잡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식초 한 스푼을 일상에 더하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삶의 질을 분명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고혈압을 걱정하며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스럽고 평온한 일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찜찜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혹시 요즘 더 자주 하시진 않나요? 그런데 이 말 그냥 습관처럼 넘기시면 안 됩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장은 점점 느려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화장실과의 전쟁이 되는 거죠. 화장실에서 긴 시간 앉아 있다 보면 몸은 피곤하고 하루는 찝찝하고 점점 소극적이 되는 자신을 보며 이렇게 늙어가나 보다 싶은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그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한 스푼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식초 속에는 장내 유익균, 특히 프로바이오틱스의 활동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변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장내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죠. 장 속이 편안해야 얼굴도 환해지고 기분도 부드러워집니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75세의 여성분이셨어요. 변비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위장약은 습관처럼 드시고 심지어는 유산균까지 챙겨 드시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저는 어렵지 않은 방법 하나만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거기에 삶은 채소 하루 2~3컵 정도의 물 그걸 더해 드렸을 뿐인데요. 3일도 안 돼서 그분은 매일 화장실을 다녀오셨고 변비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식초 덕분에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땐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은 매일 아침 사과 식초 한 잔을 드시며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장 건강은 단지 배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도 불립니다. 장이 편안하면 생각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식초는 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장벽을 천천히 두드리듯 자연스럽게 배변 반사를 유도하고 안에 고여있던 내용물을 밀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죠. 물론 식초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수분 섭취, 식이섬유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식초는 그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시동 버튼 같은 존재죠. 사과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도와 부패균과 독소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내 염증까지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이 하나의 습관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식초는 어떤 식으로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또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를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꿀 한 티스푼을 넣어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좋아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도 맑아지고 잠도 깊어지며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집니다. 하루 한 번 이 간단한 습관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바꿔보세요. 한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0대 후반의 남성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날 처음 알게 됐습니다. 동맥경화라는 무서운 단어를요.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고 살았던 그에게 의사의 말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죠.
선생님, 지금 이 혈관 상태면 언제든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심장에서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피를 실어 나르는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굳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통체증도 아니고 완전히 막혀버린 길에서 어떤 영양도 산소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이 아주 조용히 천천히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조용한 살인자라고요. 이때 식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핵심은 아세트산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이 아세트산은 지방을 분해하고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 혈관 벽에 붙어 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마치 청소기처럼 쓸어내려 줍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됐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남성 환자 한 분, 건강검진 중 우연히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경미한 동맥경화가 발견됐습니다. LDL 수치는 무려 180,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는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하루 2번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달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LDL 수치는 180에서 142로 떨어졌고 경직되어 있던 혈관은 다시 탄성을 회복했습니다. 손끝 발끝은 따뜻해졌고 머릿속은 개운해졌다는 환자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수치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신의 혈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피가 도는 만큼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식초는 얼마나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하루 2번 식사 전 사과 식초 1스푼을 따뜻한 물 1컵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꿀 한 방울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무작정 마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혈관 청소차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몸의 자연 회복력을 돕는 강력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고장나는 기관, 바로 신장입니다. 소리 없이 기능을 잃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네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식초는 이 무서운 경고를 막을 수 있는 생명 같은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정수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약, 물, 심지어 공기 중의 독소까지 모두 걸러내는 정화 시스템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정수기의 필터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순환이 망가지고 결국은 심장과 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와 요산 수치가 경계선에 있거나 소변이 탁하고 잔뇨감이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신장이 도와줘요 라고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식초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구연산 성분이 주인공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이 구연산은 소변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신장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요로 결석의 발생 위험이 줄어들죠. 또한 구연산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체내 염분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신장에 걸리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병원에 내원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경계선에서 오르내렸습니다. 나중에 투석하게 되면 어쩌나? 늘 불안에 떠는 눈빛이셨죠? 그분께 권해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2번 따뜻한 물 1컵에 식초 1스푼. 이 간단한 습관을 한 달간 성실히 실천하신 결과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화되고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초를 물에 타 마시는 그 습관, 수분 섭취량 자체를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신장 건강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수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노폐물 배출이 늦어지고 신장에 점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자연스럽게 하루 2번 수분을 섭취하는 루틴이 생깁니다. 이건 결코 작지 않은 변화입니다. 물을 먹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운 분들께는 식초 한 스푼이 그 열쇠가 되어주는 거죠. 단,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나트륨 식초를 선택하셔야 하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모든 식초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몸에 좋은 것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식초는 그냥 반찬에 뿌리는 양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고 밤잠을 편하게 만들며 장기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의사이자 하루 2번 내 몸을 케어하는 생활의 명약입니다. 9가지 효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혈당 조절로 당뇨를 막아주고, 두 번째, 체중 감량과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을 주며, 세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고, 네 번째, 위장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다섯 번째, 면역력을 튼튼히 세우고, 여섯 번째,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고, 일곱 번째, 장을 깨끗하게 비우고, 여덟 번째, 심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 9번째, 신장까지도 정화해주는 역할까지. 이걸 하루 2스푼으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물론 무작정 많이 먹는 건 금물입니다. 빈속에는 절대 피하시고 하루 12스푼을 물 200ml 이상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나 자기 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속이 약하신 분들, 치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빨대를 이용하거나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건강을 챙기신 분들이십니다. 그 노력 저희 채널도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에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행운이 꼭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고 또 읽고 저희가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쉼터, 여기는 노후마당 채널이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